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언니는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기에 부모님은 언니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수능 시험 날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엄마가 말했거든요. 난 우리 주연이가 무사히 대학만 가주면 더 바랄 것도 없겠다. 그냥 가서 평소대로만 하고 나오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야, 엄마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널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이게 좀 그렇잖아. 소연이한테는 무조건 명문대를 가야 한다고 막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나한테는 별 기대도 없다는 말이잖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수연이는 워낙 공부를 잘하잖니.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넌 솔직히 공부에는 별 관심도 없잖아. 내가 관심이 없긴 왜 없어. 그래도 성적은 그냥 나오고 있는데. 하긴 그렇게 공부하는데 그 성적 나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긴 해. 넌 진짜 운빨 하나는 타고난 것 같긴 해. 혹시 이번 수능에서도 그 운빨로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그래만 주면야 우리야 감지덕지 하겠지만 말이야. 부디 그 운빨로 인서울이나 했으면 좋겠다. 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 운빨도 말이야.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찾아오지도 않는 거야. 내가 평소에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운빨을 잘 받는 거라고. 언니가 엄마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엄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잠시 우리 언니를 소개하자면 우리 언니는 소위 말하는 운빨이 기가 막히게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언니의 운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말이죠. 그의 수능을 봤는데 평소보다 수능을 어마어마하게 잘 본 덕분에 인서울 중에서도 나름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언니의 운빨은 그때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 언니는 정말이지 운이 좋았던 것인지 졸업하고 몇 달 뒤에 바로 대기업에 취업까지 했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언니 자신도 많이 놀랄 정도였는데요. 대기업 합격 소식을 들은 언니가 신기한 듯 말했거든요. 진짜 신기하다. 내 친한 친구 중에 민주라고 있잖아? 민주가 나보다 성적도 훨씬 좋았고 스펙도 좋았거든? 근데 민주는 떨어지고 내가 합격한 거 있지? 우리 큰딸은 천운을 타고난 것 같긴 해. 이게 말이야, 절대 운도 무시 못하는 거거든. 언니가 취업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엄마가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취업을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기에 언니가 대기업에 그것도 단번에 합격을 했다는 것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대기업에 입사를 한 언니는 승진도 바로바로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온 언니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진짜 이상하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오늘 승진 발표를 했거든. 근데 내가 승진한 거 있지? 뭐? 너 승진했어? 그게 정말이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승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기대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기쁘다기보다는 그냥 어리둥절한 거 있지. 우리 동기 중에 100% 승진할 거라고 하던 사람은 떨어지고 대체 내가 어떻게 승진을 한 건지 모르겠어. 승진 발표 나고 나서 그 동기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 붙이겠더라니까. 그래서 그런지 승진한 느낌도 안 들고 기분이 좀 그렇네. 그럴 게 뭐가 있어. 그것도 네 능력인 건데. 우리 큰딸 앞날이 완전 고속도로네, 고속도로야. 야, 우리 오늘 파티하자. 엄마가 쏠게. 우리 큰딸 운빨 한번 장난이 아니네. 엄마가 신나서 외치고 있었지만 언니는 실감이 나지 않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도 언니의 운빨은 계속되었는데요. 얼마 뒤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우리에게 자랑을 했어요. 우리 회사 선배인데 얼굴도 엄청 잘생겼고 성격도 엄청 좋아. 그래? 얼마나 잘생겼는데? 약간 성준기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진짜 잘생겼어. 거기다 성격은 또 얼마나 좋은지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팬클럽이 있을 정도야. 근데 그 선배가 나한테 고백까지 했다니까? 완전 대박이지? 근데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너한테 왜 고백을 하겠어? 니네 회사가 대기업이라 얼굴 예쁘고 멀쩡한 사람이 엄청 많을 텐데. 엄마, 진짜 그럴 거야? 그럼 나는 멀쩡하지 않다 그런 말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가 막 눈에 띄게 이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벌이 막 좋은 것도 아닌데 왜 너한테 반한 거야? 그거야 나도 모르지. 근데 계속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잖아. 우선은 조용히 만나다가 기회가 되면 회사 사람들한테도 다 알리자고 하더라고. 언니가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미심쩍다는 듯이 한마디를 했어요.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가 이상해. 그 남자 바람둥이가 분명한 것 같으니까 너 조심해. 엄마는 왜 그렇게 세상을 삐딱하게만 보는 거야? 우리 건우 씨 그런 사람 아니거든? 항상 진중하고 그래서 여직원들한테 특히나 인기가 많은 거야. 인성도 얼마나 좋은데 괜히 초치고 있어.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혹시 바람둥이가 아닌지 잘 살펴보란 말이야. 엄마 친구 딸도 결혼할 남자가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밝혀져서 파혼했어. 그 바람에 내 친구도 한동안 폐인처럼 살고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말 허투루 듣지 말고 잘 새겨들어. 엄마가 언니에게 몇 번이나 당부를 했지만 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의 우려와는 다르게 언니는 꽤 오랫동안 그 남자와 사귀는 듯해 보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은 가족들을 모아놓고는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나 말이야, 오늘 건우 씨한테 프로포즈 받았어. 건우 씨가 결혼하재. 뭐? 결혼? 바람둥이 아닌지 잘 확인은 한 거야? 요즘은 세상이 워낙 흉흉해서 결혼 전에 뒷조사 잘해봐야 한다니까. 엄마, 건우 씨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나랑 사귄 뒤로 회사에서 별명이 철벽남이야. 다른 여직원들이 꼬리쳐도 완전 철저하게 철벽치고 있거든? 다들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른다니까?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엄마가 보기에는 얼굴만 보고 좋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확인해봐. 맞다니까. 거기다 그동안 나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건우 씨네 집이 그렇게 부자라고 하더라고. 우리 결혼하면 집에서 집도 한 채 사주신다고 했대. 뭐? 집을 사준다고? 얘가 어디서 뻥을 치고 있어. 진짜야. 진짜 사주신다고 했어. 언니가 눈에 힘까지 준 채 말을 했습니다. 얼마 뒤 상견례를 하던 도중 예비 사돈 어르신이 정말로 집을 사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비 형부 가족들 모두 인상도 좋아 보였고 예의도 바른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언니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어요.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내 말이 맞지? 내가 생각해봤는데 난 진짜 운 하나는 타고난 것 같아. 인생이 그냥 술술 풀리잖아. 그러게 말이다. 너 운 좋은 건 우리도 인정한다. 너 진짜 대박 났어. 그니까 결혼해서 잘하고 살아. 그때쯤은 가족 모두 언니의 운빨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결혼을 하고도 언니의 운빨은 여전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백화점에서 하는 경품 행사에 응모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김치 냉장고가 당첨되기도 했거든요. 거기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친구들이랑 당일치기로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유명한 맛집을 갔다 돌아오던 도중 사고가 나는 바람에 언니 친구들은 다들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그 와중에도 언니는 아주 멀쩡하게 다친 친구들을 챙기기까지 했답니다. 그런 언니의 운빨은 결혼하고 1년 정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운빨이 너무나 좋다 보니 언니는 자기 운빨을 무조건 맹신하게 되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언니의 입에서는 괜찮아. 난 워낙 운빨이 좋아서 뭐래도 다 괜찮아. 라는 말을 수시로 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언니 말들은 워낙 운빨이 좋았기에 언니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곤 할 뿐이었어요. 그런 언니의 운이 계속 지속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언니의 운빨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것도 모른 채 언니의 자만심이 더욱 심해져만 가고 있었고요.
항상 운이 좋았었기에 언니에게는 모든 것을 대충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시댁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모든 일을 그냥 대충대충 했다고 해야 할까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대충의 정도가 도를 지나쳤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니 시댁 가족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십니다. 형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고 사돈어르신 두 분과 형님 네 두 분도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그런데 언니가 그런 분들을 기만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은 언니가 제게 전화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제게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너 어디야? 나? 일하고 있지. 왜? 나 오늘 친정 갈 건데 오랜만에 너랑 같이 갈까 해서 전화해봤어. 근데 어쩌지? 난 일이 조금 덜 끝났는데. 그래? 그럼 내가 니네 회사 근처에서 커피 마시고 있을 테니까 연락해. 뭘 그렇게까지 해? 언니 혼자 가면 되지. 싫어. 나 차 안 가져왔단 말이야. 버스 타고 전철 갈아타고 가면 피곤하단 말이야. 그냥 네 차 타고 가는 게 훨씬 편하잖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끝나면 그 카페로 와. 어딘지 알지? 알았어. 근데 나 조금 늦을 수도 있어. 제가 언니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잠시 후 일을 끝내고 언니가 말한 커피숍으로 갔는데요. 언니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언니의 절친인 민주 언니였습니다. 민주 언니를 오랜만에 봤기에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자리에 앉았는데요. 왔어? 역시 우리 소연이는 언니랑은 다르게 엄청 성실한 사람이라니까. 네 언니가 너를 좀 닮아야 할 텐데 말이야. 닮긴 뭘 닮아. 퇴근 시간 지났는데 일하는 것처럼 무능력한 것도 없는 거야. 아니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일은 왜 하고 난리야? 언니가 저를 나무라듯 말하고 있었어요. 난 언니처럼 운이 좋지 않아서 꼼꼼하게 안 하면 꼭 탈이 나더라고. 언니같이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 뭘 알기나 하겠어. 하긴 세상에 나처럼 운 좋은 사람은 없을 거야. 그건 그렇고 민주야, 너 하던 얘기 계속해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 덕분에 명절에 일 하나도 안 하고 아주 편하게 쉬었지. 근데 시어머니가 어찌나 째려보던지 눈치 보여서 아주 혼났잖아. 아니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거냐고. 난데없이 뒷차가 와서 받는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우리 시어머니는 말이야. 내가 목에 깁스한 거 그런 거 하나도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 다만 내가 일 안 하고 있는 게 뻔뻔한 며느리로만 생각하더라니까. 네 결혼식 날 니네 시어머니 보고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눈이 마치 독사처럼 그렇게 생겼잖아. 그 눈으로 째려봤으면 엄청 섬뜩했겠다. 말도 마. 섬뜩한 정도가 아니라 소름까지 끼쳤다니까.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당신이 배 아파 낳은 딸이 아프다고 해도 그랬을까 싶으면서 너무 서럽더라. 근데 넌 몸도 안 좋은데 굳이 시댁까지 뭐하러 갔어? 나도 안 가고 싶었지. 근데 말도 마라. 시어머니가 우리 남편한테 계속 전화해서는 그렇게 괴롭혔다잖아. 진짜 맘 같아서는 안 가고 싶었는데 화나서 간 것도 있었어. 목에 깁스한 거 보면 뭔가를 느끼겠지 하고 말이야. 근데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던 거지.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지 깁스한 거 보더니 일은 안 시키더라. 깁스한 사람한테 일을 어떻게 시키냐? 근데 네 얘기 듣다 보니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어. 좋은 생각이라니? 무슨 생각? 우리 시댁도 조금 있으면 제사 지내거든? 니네 시댁도 제사가 있어? 당연하지. 1년에 딱 2번 있는데 형님 말로는 그때 친척들이 다 모인다고 하더라고. 시댁에 큰 행사가 없긴 한데 그 제사 때는 좀 바쁜가 봐. 1년에 2번? 야, 그건 그냥 껌이지. 우리 시댁은 1년에 5번이나 있거든? 그래도 난 제사 음식 하는 거 진짜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물론 어머님이랑 형님이 많이 시키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놀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도 너처럼 깁스하고 시댁 갈까? 뭐? 그러니까 네 말은 아프지도 않는데 깁스를 하겠다고?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내가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들어보니 요즘은 가짜 깁스도 엄청 많대. 아주 감쪽 같다고 다들 놀라더라고. 나도 깁스하고 가야겠다. 너도 참 대단하다. 니네 시댁분들 다 좋은 분들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너 내 운빨 잊었어?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내가 들키긴 왜 들켜. 근데 재밌을 것 같지 않냐? 다들 걱정해주고 그럴 거 아니야. 난 니네 시댁 가족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만 든다. 그런 좋은 집안에 하필이면 너처럼 못된 며느리가 들어가서 너무 안 된 것 같다. 내가 너였으면 난 시댁 가족들한테 진짜 잘했을 텐데. 나도 잘하거든. 근데 일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해. 넌 목에 깁스를 했다고 했으니까 난 발에 깁스를 해야겠다. 그래야 아무것도 안 시킬 거 아니야. 언니가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기가 막힌 나머지 제가 언니에게 소리쳤어요. 언니, 진짜 미쳤어? 절대 하지 마. 하기만 해봐. 내가 형부한테 다 이를 테니까. 일러봐. 네가 괜히 입 잘못 흘렸다가는 집안 풍비박산 날 텐데. 알아서 해. 언니,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얼마나 운 좋은 사람인데 들키긴 왜 들켜? 언니가 오히려 저를 나무란 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언니와 대화했던 내용들을 까마득히 잊은 채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언제 온 것인지 언니가 소파에 앉아서 훌쩍이고 있었고 엄마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넌 진짜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따위 짓을 하고 있어. 이서방이 너랑 못 살겠다고 난리인데 너 이제 어쩔 거야? 설마 나랑 진짜 이혼하겠어? 그냥 화나서 하는 말일 거야. 엄마도 내가 운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알잖아. 쫓겨났는데 그 와중에도 운타령이야? 그리고 내가 몇 달 전에 너한테 분명히 네 운빨 다 했다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라고 했지. 몰라. 그건 무당 말 듣고 와서 그런 거잖아. 내가 운빨을 다 하긴 왜 다 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안 되겠다. 너 나랑 같이 그 보살님 좀 보러 가야겠다. 그 보살님 말로는 그동안 네가 평생 운을 다 써서 앞으로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대. 됐거든. 그럴 리가 없어. 엄마랑 언니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니는 여전히 엄마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에 따르면 언니가 제삿날 다리에 깁스를 했다며 시댁에 가지 않은 채 집에서 놀고 있었다는데요. 형부가 제사를 지낸 뒤 본가에서 자고 오겠다고 했기에 하고 있던 깁스를 다 빼고는 홀로 맥주까지 마시며 즐겁게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다가 잠시 잠이 들었다가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아픈 언니를 홀로 두고 걱정이 됐던 형부가 제사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그것도 모르고 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형부와 딱 마주치게 되었고 깁스도 없이 술 냄새까지 풍기는 언니를 보며 형부가 놀란 채 따져 물었답니다. 자기 다리 다친 거 아니었어? 아, 그게 말이야. 언니가 핑계를 대려고 했다는데요. 그 순간 형부가 언니에게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그럼 회사 사람들 말이 다 사실이었네? 말이라니? 무슨 말?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당신 깁스한 거, 그거 가짜 깁스한 거 아니냐고. 그때는 그 직원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뭐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네 남편을 천하의 바보로 만들고 아주 좋겠다. 자기야, 그게 아니라 난 그냥 재미로 그런 거야. 뭐? 재미? 당신 진짜 답 없는 사람이다. 내가 우리 엄마 몸이 안 좋다고 미리 말까지 했는데도 재미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당신한테 진짜 실망이야.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짓 못해. 진짜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한 거야? 결국 언니가 쫓겨나다시피 집에서 나왔다는데요. 그 뒤 엄마가 사돈어르신과 형부에게 전화까지 해서는 싹싹 빌었고 그제서야 언니는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언니의 순환 시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형부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뭐? 주연이가 입원을 했어? 알았네. 내가 지금 갈게. 형부 전화를 받던 엄마가 아빠와 제게 말했어요. 주연이가 뭘 잘못 먹었는지 내내 구토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하네.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 뭐? 언니가? 그러고 보니 요즘 언니한테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네. 제 말에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쉰 채 급히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언니한테는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언니가 엄마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엄마, 진짜 내 눈발이 다 한 것 같아. 나 이제 어쩌지? 그러게 엄마가 뭐라고 했어. 같이 그 보살님 한번 보러 가자니까. 엄마의 설득에 결국 며칠 후 언니가 엄마를 따라 나섰는데요. 엄마가 언니를 데리고 그 점집으로 향하는 듯해 보였어요. 그렇게 한참 후에 집으로 들어서던 두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했어요. 엄마, 나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해? 내 운빨이 다 했다잖아. 더군다나 그동안 평생의 운을 다 써서 재수 없으면 비명행사까지 할 수 있다잖아. 뭐? 비명행사?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 맞아. 평생 쓸 운을 그동안 다 썼대.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해? 언니가 눈물까지 흘리며 걱정스레 말했어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해. 그래도 그 보살님 말로는 방법이 있다고 하잖니? 앞으로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방법이라니? 무슨 방법?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보살님 말이 네 언니 운이 다 한 건 맞는데 정말 다행히도 네 언니 시어머니랑 남편의 기운으로 그 운을 극복할 수 있다잖니? 사돈 어르신이랑 형부가 가지고 있는 기운으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진짜라니까. 그 두 사람한테 진심을 다해서 잘하면 비명 행사까지는 막을 수 있다고 했다니까. 지금 비명 행사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글쎄 말이야. 그 사람들한테 잘해서 그 사람들 입에서 네 언니를 칭찬하는 말이나 고맙다는 말이 많이 나올수록 네 언니한테 좋다고 하잖니. 그래? 난 또 무슨 굿이라도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면 나쁠 것도 없네. 아니지, 오히려 잘 됐네. 이번 참에 언니가 잘못한 것들 반성하면서 사돈어르신하고 형부한테 잘하면 되겠네. 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모르긴 뭘 몰라. 네가 진심으로 잘하면 되는 거지. 아니면 너 진짜 큰일 난다는데 그런 것도 못해? 엄마가 언니를 압박하고 있었고 언니도 걱정이 되긴 하는 모양으로 점쟁이의 말을 그대로 믿는 듯해 보였어요. 그 뒤 언니는 정말 많이 변해갔는데요. 우선 언니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시댁과의 합가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 온 언니가 아주 뜬금없이 입에 힘까지 잔뜩 준 채 말했어요. 우리 다음 달에 시댁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뭐? 언니가 시댁으로 들어간다고? 언니, 그냥 객기 부리는 거지? 정말이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미 집도 전세로 내놨어. 난 절대 반댈세. 시댁에 들어가서 또 무슨 사고를 쳐서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그래? 엄마, 얼른 언니 말려. 안 그랬다가는 엄마가 매일같이 전화해서 사돈 어르신께 사과해야 할걸? 제가 언니를 긋고 말렸지만 언니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어요. 엄마 또한 반가운 목소리로 말을 했고요. 정말이니? 잘 생각했다. 어쩜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한 거니? 그럼 어쩌겠어. 이제 내 운빨이 다 해서 남편이랑 시어머님한테 내 운이 달려있다고 하잖아.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 아주 잘 생각했다. 그럼 가까이 있어야 좋은 거지. 가서 잘하고 네가 꼭 생명을 연장하길 간절히 기도하마. 둘 다 점쟁이 말만 믿고 진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너무나 어이가 없었기에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지만 언니가 그런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너도 어느 날 갑자기 비명 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소리 한번 들어봐봐. 거기다 그동안 내가 특히나 운이 이상할 정도로 좋긴 했잖아. 운을 다 쓰긴 한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언니는 굳은 결심을 한 채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으로 들어가서도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한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은 일이 있어 잠시 집 근처에 왔던 형부가 집에 들렀는데요. 정말이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장모님, 주연이가 달라져도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많이 변했어? 근데 물론 좋은 쪽으로 변한 게 맞는 거겠지? 그럼요. 요즘 저희 부모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는걸요? 그게 정말인가? 다행이구만, 다행이야. 나는 괜시리 학가까지 해서 집안 분란 일으키는 건 아닌가 걱정도 많이 하고 있었거든. 걱정은요. 요즘은 진짜 잘하고 있는걸요? 꼭두 새벽부터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산책도 나갔다 오기도 하는걸요? 뭐?
그렇게 일찍 산책을 나간다고? 그 잠탱이가? 그렇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라며 형부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을 해줬는데요. 처음에 학가를 해서 들어갔을 때는 사돈어르신 두 분께서 언니에게 집안 살림을 못하게 했다는데요. 그렇게 한 일주일쯤이 지나자 언니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는 그날도 식사가 끝난 뒤 사돈어르신이 언니에게 그냥 앉아있으라고 하면서 언니를 긋고 말린 모양인데요. 식탁에 앉아있던 언니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너 왜 이러는 거니? 갑자기 왜 울고 그래? 제가 설거지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거란 말이에요. 빨래도 제가 하고 다 제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네가 힘들까 봐 그런 건데. 하나도 안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하게 놔두시란 말이에요. 전 진짜 오래오래 살고 싶단 말이에요. 라며 통곡까지 하더랍니다. 그 모습에 가족들이 모두 놀란 채 언니한테 설거지를 하라고 했다는데요. 언니가 눈물을 닦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나서 설거지를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설거지를 다 하고는 사돈어르신께 물었다는데요. 어머님, 제가 설거지한 거 한 번만 봐주세요. 잘했죠? 그래, 아주 잘했구나. 어쩜 이렇게 정리정돈도 잘할까나? 사돈어르신의 칭찬에 언니가 춤까지 추며 좋아하더랍니다. 한참 동안 말을 하던 형부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장모님, 근데 주연이가 오래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 그냥 그런 게 있어. 자네는 그냥 그럴 때마다 주연이한테 냅다 칭찬만 해주면 되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참, 그리고 주연이가 매일 밤 노트에다 숫자를 적고 그러길래 물어봤더니 그날 하루에 칭찬을 몇 번 받았는지 체크를 하는 거라나 뭐래나 그런 말도 해서 조금 걱정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 그런 걸 표시도 해? 아주 잘하고 있나 보구만. 자네는 그냥 무작정 칭찬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할 때마다 무작정 칭찬만 해줘. 알았지? 엄마의 말에 형부가 더욱 아리송한 표정으로 돌아갔는데요. 잠시 후 엄마가 아빠와 제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줬어요. 주연이 그게 진짜 겁을 먹긴 한 모양이네. 내가 그 보살님한테 부탁을 하길 잘했지. 보살님한테 부탁을 하다니 무슨 부탁을 했다는 거야? 이건 비밀인데 사실 그 보살님을 내가 매수했거든. 뭐? 무당을 매수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언니가 그놈의 운만 믿고 인생을 그냥 대충대충 살길래 내가 보살님한테 쓴소리 좀 해달라고 돈 좀 지어줬더니 그 보살님이 작정을 하고 네 언니한테 잔뜩 겁을 주지 뭐니? 뭐? 그럼 엄마가 시킨 거란 말이야? 그니깐 비명행사 그런 거 다 뻥이란 말이야? 그래, 그 비명회사가 뻥이긴 한데 그렇다고 전부 다 뻥은 아니야. 그 보살님 말이 네 언니 운빨이 다 한 건 진짜라고 했거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뭘 그렇게까지 하고 그랬어. 그때 가짜 깁스하고 난리를 쳤잖니.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고 다녀. 암튼 다들 못 들은 척하고 네 언니한테는 절대 말도 꺼내지 마라. 그래도 아주 마지막에 그때쯤 네 언니한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겼잖니. 그 바람에 네 언니가 철석같이 믿었던 거고 허구한 날 지 운만 믿고 대충 살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덕분에 네 언니가 정신 차렸으면 된 거야. 그러니까 다들 입단속들 잘하고 있어. 엄마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빠와 저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혀까지 내두르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엄마 말처럼 언니는 정말 딴 사람이 되어갔는데요. 지금은 운에 기대지 않고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잘 살고 있답니다. 엄마의 말도 안 되는 방법이 통했다는 생각에 참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언니가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언니가 열심히 노력하며 잘 살아가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